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인간. 뭔가 존나 스파이크할 것 같아. 그렇다고 듣긴 했어. 나도 헐. 나 너무 축구하는 거 봤어. 야, 우선에 이번 시간에 과제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인정. 여러분들은 이제 월요일에서 야 조용히. 너무 많았어요. 월요일 그 화목반 애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못하는데 걔네들보다 못한 애들이 있네. 화목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해되다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 그 과제에 대해서는 오늘 나갈 과제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법성 판단처럼 그냥 고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써보고 규정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특강을 들었을 만큼 직접 해봐야죠.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 뭐라도 써봐야 돼요 먼저. 그리고 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열이 어떤 게 잘못됐고 뭐 문법적인 어떤 요소가 어긋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쓰기가 늘어나는 거지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변화가 없겠지. 그치? 꼭 써보고 교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제도 질문이 들어왔던데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답을 확인했고 뭐 설명이 쓰여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있으면은 혹은 문제가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페이지 수 밑에 있는 거 말씀해 주시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잘 안 되는 게 있다, 이해가 안 간다 라는 것들. 아까 원장쌤이 받아주셨는데 아 그래요? 네 그때 다 안 나와서 몇 개만 하고 선생님 파트에서 물어봐도 돼. 아그 뒤에 거. 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 155쪽 지문이 네. 해석이 잘안 돼요. 네, 그냥 진짜. 아 왜요? 그거 숙제. 숙제이긴 했죠. 이거 근데 안 풀어오신 분도 있고, 그죠? 해석을 묻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방금 물어보고 그러니까 해석은 너무 좀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따로 설명해. 네 그렇게까지 되겠지? 구문이 이해가 안 갔거나 쓰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썼다 뭐 이런 표현이 여러 가지니까 그것까지 모르겠어? 그럼 요거 질문은 이따가 시간이 좀 나면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예. 질문.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봤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법상 잘못된 거를 찾는 게 우리가 주된 업무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써보는 거가 먼저여서 그 2번하고 3번을 해보셨어요? 2번, 3번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한 1, 2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마무리하세요. 네, 2번, 3번. 여기 3회입니다. 3회고 151페이지 써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빨리 갈게요. 다뤄야 될 문제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A번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가 보면 주어진 게 딱 세 덩어리네요. 세 덩어리. 그래서 anyone. 그리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단원 하나를 문법적으로 뭐 심화해서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문이 나와요. 구문. 뭐 예를 들어 비번 같은 경우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from ing 구문이 나옵니다. 그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문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서술형에서 적용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들이 어떤 하나의 단원을 심화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런데 어법적인 지식도 그렇고 구문상에 필요한 부분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복습하시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글을 쓰는 데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 있거든. 봅시다. 자, A번은 그래서 anyone하고 더 이벤트, the 이벤트하고 occur가 주어졌는데 영어로 옮기는 거야. 그지? 그러면 만일 그 사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석을 주어주면은 해석에 맞춰 쓰라고 그랬잖아. 해석을 잘 따져보고 주어 동사를 배열한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 만일 뭐뭐 했다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단어가 뭐야? if죠. 그죠? 그리고 주어는 뭐가 돼야 돼? 이벤트. 사건들이가 아니라 사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 그러면 주어가 뭐가 돼야 돼? 주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anyone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 어느 하나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전명구로 만들어준 거지. 그 사건들 중이라고 하니까 뭐가 돼야 돼? of? 그렇지. 더 주어지죠? 이벤트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주어 부분이 주어부라고 하는데 주어부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건들 중 어느 하나가 그지? 어느 하나라도죠 물론 발생하지 않았다면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면 돼? 그죠? occur를 활용하는데 봐봐. 네, occur를 활용하는데 자 근데 봐봐. 네. 근데 여기서 결과는 다를 것이다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법적인 지식이 여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보면 앞에 해석 중에 안 왔다면을 체크하세요. 선생님 체크해볼게요. 요 안 왔다면 다를 것이다. 안 왔다면 다를 것이다 하고 2번에 별표 하나 쳐놔. 안 왔다면 다를 것이다 하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굳이 이렇게 해석에서 안 왔다면 다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안 왔다면 써볼게. 이거 언제야? 시제가 않으면이 아니라 안 왔다면이니까 과거가 돼야 돼요. 그지? 그거 하나 표시해 놓고 그 다음 다를 것이다. 현재.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놨으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지? 가정법. 그래서 이거 꼭 표시해놔야 돼. 대표적으로 가정법을 보여주는 좋은 구문인 것 같아. 그러면 가정법 하면 우선은 이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단원을 깊게 배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가 가정법인데 가정법은 다른 거 말고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가정법 과거와 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 완료로 시작하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개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세훈이 잘하고 있네요. 가정법 과거는 현사 반야. 그지? 이게 무슨 말이야? 현재, 사실, 반대.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개념은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야 돼. 과거, 과사반, 사실, 반대. 이렇게 되고 이제 요게 개념상으로 잡혔으면 구문을 쓰는 형식을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은 요 구문을
이런 형식으로 맞춰가는 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if절은 가정법 과거니까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줘? 그렇죠.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장이 끝날 테고 그 다음 주어가 이어지는데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얘를 잊으면 안 되고 그지? 그래서 조동사 하나만으로도 이 가정법 과거에서 쓰이는 물론 과거 완료에도 쓰이지만 조동사의 과거만 등장해도 이 하나만으로도 가정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니까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싶은데 어법적으로 안 맞지. 그래서 뭘 쓰는 거야? 동사 원형을 쓸 수밖에 없죠. 이 형태 하나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요.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과거 사실의 반대여서 과거 완료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had 뭐를 써요? 그렇죠. had pp를 씁니다. had pp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을 빼놓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를 쓰고 싶지만 have밖에 못 쓰죠. 그래서 have pp 이 형태를 반드시 기억을 해 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문제로 돌아오셔서 이거 꼭 기억해 놔야 돼. 언제라도 시험 범위에 가정법이 구문에서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는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다를 거야 라고 해서 가정법 뭐를 쓰는 거야? 과거 사실을 반대니까 had pp를 쓰는 거야. had pp 그래서 had 근데 여기 그 부정의 형태잖아. 일어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니까 뭘 쓰시는 거야? had not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occurred를 쓰시고요. 그 다음 결과는 다를 것이다. 결과는 어렵지 않잖아요. result가 될 테고 그 다음에 would를 하나 맞춰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복합적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밑에 거를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가정법 과거 우리 쓰는 거 배웠잖아 지금. 그거를 따라서 would have pp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아까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다를 것이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지? 그래서 뭘로 가는 거야? different. 그죠? different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써놓고 저희 설명할게요. 자, 이런 거를 얘는 과거 과사반이에요. 얘는 과거 사실 반대니까 뭘로 썼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씁니다. 그지? 그리고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현재 사실 반대. 그래서 뭘로 쓴 거야? 가정법 과거로 쓴 거죠. 그지? 요렇게 두 가지가 크로스로 혹은 뭐 혼합해서 쓴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 그래? 혼합 가정법이라고 그래. 자, 마지막으로 정리. 그러면 얘가 시제가 다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A번에서 해석상으로만 찾아낸 거예요. 네.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해놓으시고 여기가 과거 사실이다, 현재 사실이다, 뒤가 주절이 현재 사실이다라고 찾아낸 건 해석에 기반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혼합가정법을 쓸 때는 시제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가정법을 활용해라 라고 주어지던가 아니면 그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 시제에 관한 부사를 많이 씁니다. 헷갈릴 여지가 있어서 과거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yesterday 뭐 이런 것들을 앞서서 좀 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뒤에는 흔히 많이 나와요. 현재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now 같은 것들을 뒤에 겹쳐서 써줘요. 함께. 예. 그래서 그런 시제적인 근거가 되는 부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예. 근데 물론 이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까지 친절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구문을 통해서 가정법을 정리를 해놓고 가정법을 쓸 때 이 세트를 맞춰가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앞에는 과거사,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런 거예요. 야, 과거에 네가 뭐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거를 혼합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를 쓴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되 실전에서는 대체로 시제를 알려주는 부사를 많이 겹쳐서 써요.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단서가 보이면 쉽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혼합 가정법으로 쓰면 되겠다. 별표 꼭 해놓으세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놓치지 말고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가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가정법을 조금 더 나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IUC 가정법도 있고 as if 가정법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주된 포인트는 이쪽이야 이쪽.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문법적 사실 중에서 가정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혼합 가정법까지 확장해서 알아보면 되겠다. 가정법이라고 아예 써놓으세요. 2번 옆에. 2번 옆에 가정법 활용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포인트가 확실히 보이겠죠. 자, 다음. 그리고 요건 2번은 좀 쉽게, 3번은 조금 쉽게 가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럴 때는 이 전체적인 구문을 보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단 하나의 causal 하면은 원인 혹은 인과관계라는 뜻입니다. 단어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이란 하나의 인과적 행동이 없을 때조차도 단 하나의 인과적 행동이 없을 때조차도 그 다음 그것은 자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맞게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우리가 굳이 형태 변화도 뭐 단서를 주진 않았는데 해보라고 주진 않았는데 그렇다면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동사를 먼저 확인하시면 되죠. 대시 주어요. 그래서 동사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스탑밖에 없어요. 시작하죠. 스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탑이 나왔을 때 여러분 from을 주면은 너무나 땡큐죠. 그리고 assigning이라고 하는 우리가 from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assign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되죠? 네. 그래서 뭐 이게 해석을 조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자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사람들이 assign 하면은 뭐 배정하다, 할당하다, 뭐 지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원 이고 앞에 부정형을 하나 붙입니다. doesn't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Doesn't stop people from assigning one. 해서 이게 뭐냐면 뜻은 이렇습니다. 뭐 해석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좀 봐야죠. 배열이니까. 해서 단 하나의 인과적 행동이 없을 때조차 하나만 아닐 때조차도 사람들은 하나를 그런 인과적 행동의 하나를 지정하는 것으로부터 막지 못한다. 사람들이 하나의 원인을 지정하는 것으로부터 막지 못한다. 이게 이중부정처럼 돼서 뜻은 이런 겁니다. 인과적 그 행동이 하나가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만 지속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되 중요한 구문 여기도 포인트가 있어. 어떤 거? 스탑 목적어 from ing 적어놓으세요. 아는 친구들도 이게 우리가 교재에서 보거나 목이라고 써놓을게요. 목적어. 교재에서 보거나 혹은 뭐 구문상으로 뭐 구문 공부할 때 이렇게 뭐 스탑 목적어 from ing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도 너무나 잘 알아.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혹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 이걸 활용하려면 또 이걸 또 깜박깜박해. 그지?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쉬운 구문이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그리고 스탑 목적어 from ing 꼭 알아두시고 요거에 대한 동의적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keep, 스탑 대신에 쓸 수 있는 거야.
prevent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지? 그 다음 prohibit라고 이 여기에 쓰이는 동의적 표현들은 다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그래서 prevent, prohibit 다 prohibit 자체가 이제 금지하다라는 뜻이고, 그지? 방해하다, hinder 이런 단어는 개별적으로도 좀 외워놔야 돼. inhibit도 막다, 억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금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써놓은 게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단어별로 할 요점이 아니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요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실전 테스트 3회잖아. 장들에다가 여러분 장들에다가 적어도 수업하는 것들은 뭐 원장님이랑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포인트가 되는 걸 알려드리면 꼭 적어놔. 그래서 여기는 가정법을 좀 활용해라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여기서는 그 스탑 목적어 from ing의 구문을 쓴다라고 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뭐 여러 가지 그 구문들이 뭐 수도 없이 막 뭐 여기저기서 막 등장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을 이번 시간에 다 체크를 하셔서 활용을 사실 준비를 해놔야 된다. 알겠지? 예. 자, 그래서 가정법, 스탑 목적어 from ing 구문 말씀드렸고, 저기로 가봅시다. 바로 뒷장으로 가시면요,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요. 5번 먼저 해보세요. 5번. 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5번 먼저 써보시고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수업 시간에 되게 바빠야 돼요, 여러분. 계속 써보고 지우고 수정해보고 설명 듣고 하셔야 됩니다. 구문이 중요하고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죠. 당연한 얘기인데. 자, 마무리 좀 해봤나요, 여러분? 어때요? 쓸만합니까? 쓸만합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그래서 how long이 나오네. how long, 마블, it, would, physics, 그다음 take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한번 보죠. 이거 봐봐.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구문을 또 하나 알아두셔야 돼. 벌써 오늘 여러분들이 뭐 문법적인 거나 구문상으로 표현했을 때 세 번째. 시간이 걸리다라는 구문을 알아두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다. 야, 뭐 하는데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라는 구문이 따로 있어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고. 자, it takes 들어갔나? it takes 시간 투부정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V 하는데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들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얘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라고 구문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누가 하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 근데 it takes라는 구문이고요. 위에 올려봐야죠. it takes 구문이고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할 때 사람을 먼저 써줍니다. 예를 들어 뭐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힘 그가 하는데 얼마만큼 걸린다라고 할 때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 표현해요. 요 구문이 위에 거보다 조금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래서 얘는 그 사람이 V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똑같은 표현인데 투부정사의 특징을 활용해서 시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하는데 누가 하냐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 투부정사 앞에다 뭐라고 표현해? 누가 하는지 투부정사에 뭐라 그래?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씁니까? 뭘 표현해요? 안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for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그냥 명사라고 써놓을게요. 명사 n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두 가지 총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은데 해석은 네, 여러분 뭐 땡땡 이렇게 해놔도 돼요. 사람이라고 이제 여기는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명사라고 표현해야 명확하겠죠. n이 v 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리다. 해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요 이세 기능에 대해서 이게 뭐 가주어냐 아니면 뭐 비인칭 주어냐 이런 거는 의미 없는 논이고 그냥 요 구문상으로 아까 스탑 목적어 from ing처럼 요 구문을 그냥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뭐 하는데 얼마만큼 걸리다 언젠가는 나옵니다. 언젠가는 나오니까 반드시 한 번은 나와요.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만약이니까 또 뭘로 시작해? 자 만약 if죠. if 그 다음 주어가 누구야? 주어를 누구라 쓰지? 당신이 한 물리학자에게 구슬이 떨어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묻는다면 근데 당신이니까 주어야 그지? 당신이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가 있어? 해석이 주어지면은 주어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그래 에스크 희경아 너 듣고 있냐? 그리고 한 물리학자를 쓰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 이거 좀 표시를 해놓을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묻다라고 하는 그 사형식 문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구슬이 떨어지는데 해서 밑에 제시된 대로 어떻게 쓰면 돼? How long을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바로 it 뭐야? it 그런데 take를 쓰세요. take를 쓰시는데 앞에 would를 붙여줍니다. 그지? 뭐 가능성의 뜻으로서 붙여주는데 우리가 요거를 연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렇게 조동사가 같이 쓰이는 문형들은 조동사를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얘도 밑에서 가르쳐줄 때 would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It would take. 그 다음에 누가 구슬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map을 걔가 뭐 하는데 to fall 정도, 그죠? 뭐 여기서 drop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떨어지라는 표현이 맞기는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봐봐 그럼 우리 점검해 볼게요. It would take. 그러니까 이 take죠. it takes라는 표현인데 it would take 다음에 얘는 이거 구문을 활용한 거지. 사람 대신에 마블을 집어넣은 거고요. 마블이 떨어진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마블 다음에 마블이 떨어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그죠? 근데 그 시간은 어디 갔어? 왜 안 쓴 거야?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가 어디로 가 있어? how long으로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니 마블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장이 우선 사형식이라고도 적어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묻다라고 하는 사형식을 활용한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it takes 구문을 활용해서 쓰는 거다. 요 두 가지가 요 몇 번 문제? 5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겠지? it takes 투부정사라고 그래요. 구문상으로는 뭐 it takes 투부정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는 것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너무 어렵다 싶으면 7번 하나만 하세요. 7번은 30초 만에 나옵니다. 네, 7번. 이해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뭐야? 가목적어 it을 활용하는 경우 5단어로, 심지어 5단어래요. 5단어래. 엄청 간단하잖아. 빨리빨리 써봐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쉬운 거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는 AND에다가 체크를 해봐. 병렬구조네요. 병렬구조. 그래서 앞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화하는데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할 수 있대요. 그지? 그리고 주어는 뭐 가정이겠지.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을 더 쉽게.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구문상으로 뭐 알아보면 좋죠.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는 많이 봤고 가목적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이해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만들다라는 뭘 먼저 쓰고요. 이 캔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봐. 이 동사가 원형으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랑? simplify랑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가목적어를 쓰려니까 it을 써준 다음에 더 쉬운 거니까 뭐야? easier를 써야 돼. easier. 그치? 더 쉬운. 그리고 뭐 하는 게 이제 진 목적어가 나옵니다. 투부정사로 표현하잖아 주로. 그리고 understand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별거 없지? 근데 옆에다가 아니면 가목적어 it이라고 한 것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눈에 확 띄도록 체크를 해놓으시면 아까 가정법, 그 다음 스탑 목적어, 그죠? from, 그 다음에 it takes, 시간이 걸리다는 구문, 그 다음 가목적어까지 오늘 현재까지는 확인을 한 거다라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과제로는 벌써 여러분 3회인데 2문제 정도를 같이 했잖아. 그거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나오는 그 다음 장이죠. 그 지문 2개 나머지 마무리 해오시면 돼요. 네. 하면서 꼭 질문 있으면은 체크해 오시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70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 79페이지. 졸리면 일어나서 해라. 졸리지 말고. 밑에 하단부의 페이지로 79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한번 펴보세요. 자, A번 한번 하세요. A번. 그러니까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알겠지만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얘가. 그래서 문법적인 것도 뭐 도움이 되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분사구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문제입니다. 2번. 1, 2번 다 하시는데 순서상으로는 2번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원래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만들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 사람이 2번을 했잖아. 2번. 분사 보면 나오는 2번을 했으니까. 자, 써보세요. 자, 1분 더 드립니다. 써보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써놓고 하시면서 교정하면 돼. 자, 가봅시다. 우드랑 홀드랑 디사이드를 주어지고 있고 어법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고 밑에는 접속사 as를 활용하시라고 했고요. 분사 구문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는 건데 언제 그 수업이 열릴지 결정했기 때문에 그죠? 결정했다. 이미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어느 교실에서 어느 수업이 그 수업이 언제 열릴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할 수 있죠. 뭐를 그 정보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다 너에게 뭐 그런 얘기를 짜르르 써주고 있는데 보자. 그러면 봐봐요. 우선은 as를 활용하는 거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식은 한번 써보고 얘기합시다. as를 먼저 쓸게요. 예. 때문에 because의 뜻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을 테죠. 주어는 뭘로 잡아야 되지? 그런데 결정을 했단 말이야. 결정하다 decided를 쓰시면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언제 그 수업이 열릴지 언제니까 뭘 먼저 써줘야 돼? 의문사 먼저 써줍니다, 여러분. 예,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든 직접 의문문이든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먼저 써줘야죠. 그 다음 그 수업이니까 뭐야? when the class, 그죠? 열리는 게 뭐니? 열리는 게. 그런데 여기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would를 또 써주고 있네요. would be held. 이 정도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지? 이제 요 뼈대를 만들어 놔야 돼. 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주어가 있을 테고 결정했단 말이야. 걔가 그 수업이 언제 be held 수동태로 열릴지를 결정해 놨다라는 얘기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를 누구로 봐야 돼? 이 someone으로 같이 보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이미 결정을 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뭐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someone이라고 받아줘도 되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명사를 두 번이나 등장시키지 않으니까 뭐 he를 써도 되고 뒤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she를 써도 되고 뭐 아니면 someone이라고 써도 틀리게 하진 않아요. 예, 틀리게 하진 않으니까 주어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그 수업이 열릴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 자, 요거를 이제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죠. 분사구문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그 종속절이라고 그러죠. 접속사가 붙어 있고 그다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 뭐 이거는 뭐 주어 1번, 동사 2번. 번호는 중요하지 않지만 예.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주절에서 주어 2번 그리고 동사 2번이 나오고
이제 문장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때 이게 대체적인 그 문장의 구성 형식 아니냐. 접속사 부사절이 있을 때, 그지? 그랬을 때 1번, 2번이 동일하다면, 그지? 2번을 줘야 돼, 1번을 줘야 돼. 동일하다면 몇 번을 줘요? 1번을 줘요. 2번을 주면 안 됩니다. 주절은 말 그대로 주된 사람의 문장이기 때문에 S1을 지우고 X 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도 지워. 접속사도 지우고, 그죠? 이거 뭐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V2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네를 싹 없애고 그러면 V2에다가 ing를 쓸 텐데 얘가 나오거나 혹시 뭐가 될 수도 있다. PP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being PP, having been PP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써볼까? 이 정도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가 남아있을 때 ing를 붙여서 being을 만들었는데 뒤에 PP 형태가 있으면 얘를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PP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가 보여서 자 결론 분사 구문도 만약에 어법성 판단으로 물어보시면은 ing를 쓸 거니 pp를 쓸 거니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고 자 이제 여기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야?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리고 분사 구문이 문제에 초점이 된다면 대략 객관식에서는 ing 형태냐 pp 형태냐를 고르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분사는 다 그래. 분사는 자 문제로 돌아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요 문장이랑 뒤에 거랑 한번 비교 대조를 하면서 견주어 보면서 하는데 as 지우고 someone 좋아 같아서 지웠어. 그러면 뭘 쓰면 돼? deciding을 쓰면은 그런데 틀려요, 여러분. 여기서 요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시제가 같다면 어디랑 can이랑 우리 그런데 여기 결정했기 때문에라고 해서 과거로 쓴 거 보이잖아. 과거로 그죠? 그래서 위에 종속절이 과거야. 그리고 주절은 could가 아니잖아. 현재라고 써놓으세요 여기. 여기다 과거라고 써놓고 여기다 현재라고 써놔. 자 이것도 어법적인 포인트도 되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안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제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having pp를 써요. having decided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지? 나머지는 동일하죠. having decided when the class.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번 했었어. 근데 이거 여러분 처음 배운 건 아니고 해서 어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이게 준동사는 to have pp로 표현하거나 혹은 지금처럼 having pp로 표현하면 이 의미가 가지는 게 뭐냐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하나 먼저라는 거예요. 시제가 하나 먼저다. 시제가 하나 먼저다. 하나 먼저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먼저. 시제가 하나 먼저라는 거예요. 시제보다 시제를 또 쓰면 좀 이상하니까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먼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to have pp, having pp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글을 쓸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제를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글을 쓰는 데서도 꼭 이거를 떠올리셔야 되고, 이 주절하고 견주어 봐서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어법성 판단에서도 먼저 얘가 등장을 했어야 됩니다. 네. 먼저 있었다는 걸 밝혀주고, 뭐 투부정사는 여러분 기억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써볼게요. He seems to be a doctor. 똑같은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보실 때는 이런 거를 한번 연상해 보는 거 괜찮아요. Have been a doctor. 저번 시간 한 거야. 뭔 차이라고 그랬어? 보이는 시점은 현재인데 의사의 시점이 지금이에요. 지금 닥터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표현 자체가 주절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해서 보이는 건 현재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보이는데 언제? 과거의 의사였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런 시제적 차이가 있음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 어디? 2번에다가는 여러분 분사 구문, 아예 여기다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던가, 분사 구문 중에서도 시제가 다를 때라고 써놓으세요. 네.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차이 선생님이 그냥 써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써놔야 돼. 나중에 공부할 때 꼭 보라니까. 그래야 얻어가는 게 있지. 그냥 여기서 쓰고 말아버리면 다음 시간에 또 생각이 안 납니다. 다음번에 마주했을 때. 그래서 분사 구문 중에서도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차이라고 써놓으세요. 예. 또 쓰다 보니까 또 계속 총괄하게 돼. 그래서 having pp 뭐 이 정도 하나 정도만 적어놓으면 언제 이거를 활용하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낼 수 있겠다. 다 적고 있니? 적으셔야 돼요 이거. 여기 옆에다 써놓으라고. 에이 쓰고 있어? 쓰고 있구만. 뭘 쓰고 있어? 빨리 써. 자, 거기까지 정리해 보셨고요. 한 2포인트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거, 알아가야 될 거, 가져가야 될 게 한 2포인트 남았는데, 그래서 지문당 좀 하나씩 좀 필요한 것들만 보고 있거든요. 8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다음 장입니다. 5번에 발표 하나 해놓으시고 지금 빨리 해보세요. 이따가 정리해드릴게. 오늘 어떤 구문을 중심으로 어떤 문법사항을 중심으로 배웠는지 이따가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문제에 집중하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80페이지 5번입니다. 트라이앵글 나오는 거기. 다 하신 분은 6번도 하세요. 5번을 잘 알고 있어서 금방 나왔으면은 다음 것도 하셔도 됩니다. 한 2분 더 드릴게요. 해보세요. 써봤으니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같이 가볼까요? 자, 얘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여기 한번 체크해봐. 뭐뭐한 채로, 뭐뭐하면서, 뭐뭐한 채로 하면은 분사 구문의 조금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분사 구문이 여러 가지 뭐 인과관계나 시간이나 때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낼 수 있다는데, 밝혀주고 있다는데, 분사 구문 중에서 동시동작이라고 그래. 동시동작. 그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한 채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뒤집혀진 채로 이렇게 나오면 아예 이런 거 활용하는구나 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어떤 표현이냐면 with도 되고요. without 했으면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되겠지. 자, with와 with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전명구 명사 나오죠, 명사. 네. 그리고 분사 ing와 pp가 연결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해석은 단순히 명사가 ing 하면서 명사가 pp를 당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 삼각형들이 더 작게 또는 더 크게 만들어지거나 위아래가 덮인 채, 뒤집힌 채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네요. 더 작거나 크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고 위아래가 뒤집혀지는 상황이 나오네요. 그지? 그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시는데 어디였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거야. 뭐라고? 그 삼각형들이 우선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서 with로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 주체가 뭐야? 누가 그렇다는 거야? 그 삼각형들이 라고 나오네요. 그죠? 거기 더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대로 써있어. 네, 그래서 더 트라이앵글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걔네들이 만들어진대요. 더 크거나 더 작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뭘 써야 돼? 트라이앵글이 뭐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서 PP 형태를 쓰셔야 돼요. made. 그지? 그리고 나서 뭐 더 작게, 더 크게는 smaller 또는 rather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더 작게 또는 더 크게 만들어진 것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 위아래가 뒤집혀진 채로 라고 해서 거기 동사를 하나 주고 있으니까 턴이라는 애를 주고 있네요. 5어를 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turned 상태 변화예요. turned 뒤집혀진 채로. 뒤집혀지는 게 turn 뭐라고 그래? 거기 나오니? upside down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upside down 이 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지금 쓴 거의 구조를 보시면은 5어에다가 하나 찍어놓으세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해놔. 그래서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거나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뭐 smaller or larger는 그냥 뭐 작거나 혹은 크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앞에 걸리는 거고 끊어가시려면은 뭐 여기에서 좀 끊어 놓으시면은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트라이앵글이 있을 거고 걔가 만들어지거나 뒤집히거나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지?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트라이앵글이 당하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ing를 쓰느냐 pp를 쓰느냐에서 pp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 made를 making으로 쓰는 게 아닐까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구문상으로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영작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하냐면 아이고 칩을 못 넣어놔요. 6번은 여러분 6번은 하나 자 5번에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옆에다가 요거 써놨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요거 써놓으셔야 돼요. 5번은 요 구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뭐 놓치면 안 돼. 오늘 했던 거 이따가 쫙 리스트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상기하시고 구문상으로 우리가 어떤 영작이 나올 때 같이 이제 그게 문제로 나오면 너무나 땡큐하죠. 자,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6번에도 같이 하진 않을게요.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요. 6번에 분사구문,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합시다. 분사구문이라고 그냥 써놓으세요. 그런데 분사구문 중에 이렇게 하나 붙여놔. 수동의 분사구문. 그죠? 그럼 얘는 ing가 아니라 pp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거 한번 이따가 시간이 되면 확인해 봅시다. 자, 중요성이 조금
동일한 거를 한번 해보는데 네 8번 한번 가시죠 여러분. 8번 먼저 가자. 그 다음 바로 뒷장입니다. 8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8번 한번 가세요. 핫팩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이 친구를 위한 선물을 고를 가능성이 더 있었다. 그래요. 한번 가보시죠. 자, 빨리빨리 써봅니다. 생각 좀 많이 하시고.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쉽게 써질 수 있는 단순한 문제예요. 다 썼습니까? 가볼까요? 주어 동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띄어쓰기가 좀 잘 안 돼요. 참여자들이 참여자예요, 참여자. 그지? 왜 이렇게 줄바꿈을 이렇게 하지? 자, 가보죠. 써봤니? 꼭 써봐야 돼. 막막하더라도 써봐야 돼. 처음엔 막막하겠지만 나중에는 좀 잘 될 거야, 얘들아. 공부를 하면. 자, 자, 여기 참여자들 하나 체크할게요. 주어라는 얘기고요. 가능성이 더 있었다. 고를 가능성이 더 있었다. 동사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또 뭐를 주어주고 있는지 보죠. 거기 뭐 hold부터 gift, likely, choose 뭐 이런 애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15단어. 우리가 지금 단어 숫자는 지금 계속 안 세고 있는데 나중에는 꼭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시간상 굳이 뭐 이걸 세워가면서 하지 않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선은 참여자니까 주어주고 있나요? 아, 참여자를 안 주어주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뭐라고요? participant. 네, participant. 그죠? 피가 어디 갔죠? 네. 그래서 참여자들. 그런데 핫팩을 들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들고 있다라는 단어가 주어져요. holding이네요. holding. 그지? holding. 그 다음 그게 확인이 됐으면은 핫팩을 들고 있잖아. 핫팩. 여기까지 되죠. 쓰인 어법은 여기만 밑줄 쳐놔. holding. 어렵진 않은 겁니다. 해서 분사,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기본 출발은 형용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네의 기능이 형용사적 기능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해서 뒤에서 participant에 대한 꾸밈을 해주고 있죠. 자, 걔네들이 가능성이 더 있었다. 자, 여기는
선생님이 요거를 하고자 한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 주어졌듯이 be likely to 하나 써놓으세요. 네. be likely to. 자, be likely to 하나 써놓으시고 예. 그 다음 be likely to가 뜻을 좀 써놓을까요? 말 그대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뭐 하기 쉽다라고 하기 쉽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네, 뭐뭐 하기 쉽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하는 게 확률상으로 많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핫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제 이거를 활용할게. likely가 단서가 있잖아 뒤에. 그래서 있었다니까 과거형 쓴 거고 likely to 고르는 거는 뭐 이제 문제가 아니죠. choose 됐죠? 선물을 고르는데 gift. 그런데 for a friend. 뭐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요거는 꼭 들어가야 돼. 가능성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더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쓰셔야 됩니까? more를 쓰셔야 돼요. 그쵸? 이 구문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글자 수 때문에 뭐 이거를 friends라고 했대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이게 friends라고 했는데 앞에 더를 썼대. 더 participant 어쩌고 저쩌고 friends. 괜찮죠? 그지? 네. 원래 이제 이 더를 여러분 언제 쓸까 고민하시지 말고 이렇게 대체로 수식을 받으면은 더를 써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수식을 받으면서 조금 특정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사 더를 쓰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의 수가 좀 있었고 네. 오히려 브랜드를 볼게요. 브랜드로 바꿔도 돼요. 상관없죠. For their friend friends라고 하는 게 좀 수일치상으로 바뀌고 for their friends 뭐 다 괜찮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렵진 않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가시되 혹시나 be likely to 요거를 놓치신 분들 있을 수 있고 자 여기 그래서 옆에는 요거 하나만 써놓으면 돼. 8번에서는 요거 하나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연계해야 되는데 아까 뭐냐면 왔다 갔다 좀 합시다. 다 영작을 할 건 아니에요. 79페이지 잠깐 가볼래? 79페이지 가보시면은 79페이지에 몇 번? 3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79페이지에 3번 보이나요? 여기 한번 천천히 보죠. 3번 보시면은 전념하는 요거 체크 좀 해놔. 전념하는 찾았어요? 79페이지에 전념하는이라는 이 단어 3번 문항에 있는 덕이를 쓸 때 여러분 데디케이트 체크해놔. 요거를 조금 언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빈도수가 좀 내신에서 특히나 이거는 많이 물어보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한번 써보세요. 어디다 쓰냐면 우리 그냥 be likely to 했던데 거기다 쓰면 돼. 거기다 쓰시면 돼요. 아니다. 자, 여기다 3번에다 그냥 쓰자. 거기 dedicate 밑줄 쳐놨지? 3번에다 그냥 씁니다. 그래서 dedicate oneself to ing 이 단어에서 또 한 번 다뤄줘야 되는 게 이거는 그래서 ing 하는데 물결 하는데 전념하다 혹은 몰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대체 왜 갑자기 이거를 자 여러분 이제 뭘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봐봐 우리가 영작하고 그 어법성 판단에서 특히 내신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to가 나오면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얘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go to school 학교로 가다 방향성의 전치사로 볼 수도 있고요. 그지? 두 번째는 I like to play baseball like to play
부정사. 네, 투부정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be likely to의 이 to는 부정사입니다. 그지? 그런데 dedicate oneself to 다음에 ing를 썼다라는 걸 보니 얘는 이 to는 전치사예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법성으로 그래서 많이 물어봐. 이건 근데 사실 암기 문제예요. 그러면 to나 ing를 어떨 때 to 쓰고 어떨 때 ing를 쓰는지, 부정사를 쓸지 전치사로 봐서 동명사를 쓸지를 결정하는 거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건 그냥 암기를 해줘요. 암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법 책에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나눠드릴게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하나 가지고 이거 넘기시면 됩니다. 태경이는 여기서 가세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꼭 외워. 많이 써. 예.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 확인법이 따로 없어요. 암기를 할 때 아예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알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외울 때 look forward to 이렇게 그냥 안 외웠어요. 혹시나 그렇게 외우는 분들은 약간 좀 그래. 그래서 look forward to ing까지 외워놓으셔야 얘가 우리가 이 구문을 활용할 때 얘가 전치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어떤 형태를 봐가지고 여긴 부정사를 쓰고 어떤 형태를 봐서 단서가 돼서 ing를 쓰고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o와 ing를 구별해서 쓰는 to 부정사와 to 전치사 ing를 구별해서 쓰는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구별법은 ing까지 외운 게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놓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기본적인 수준에서 반드시 다 암기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얘도 봐야죠. 얘도 보는데 얘는 이렇게 우리가 좀 알만한 애들이 많이 나와 있고 혹시나 오른쪽에서 ing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있잖아. 얘네도 엄청 많이 나와요. commit oneself to dedicate 이거 체크하지 마. 체크하면 그것만 외우니까 여기서는 다 중요해.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빈도수로 보자면 commit라든지 dedicate, devote 이런 애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when it comes to도 마찬가지야. 뭐뭐에 관한 한 from A to B하고 다 아는 거고 A에서 B까지 이런 애들은 반드시 암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구문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지? 다음 시간에 시험 한번 볼까요? 예. 자, 꼭 외워오세요. 외워오시고 그거는 이제 번외로 여러분 챙겨놓으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근데 불시에 한번 물어봐야지. 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be likely to와 dedicate oneself to 때문에 그 자료를 하나 드렸으니까 그거는 꼭 가지고 다니면서 외워다시 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은 아니고요. 저기 하나를 넘어서 7과를 조금 더 보는데 108입니다. 108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는 108페이지에서 다루는 애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애들이에요. 자꾸 다 안 어렵거든요. 108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봐봐 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못 써야 돼. 나돈니 버돌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게 아니라 얘야.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쉬운 구문이에요. 그지? 물론 이런 쉬운 구문도 한번 해보시죠. A번 먼저 하세요.
열과 성의를 다해 해봐. 한개 아 그래? 올려야죠. 이미 늦었어? 마무리 문제 잘 해봐. 다 하신 분 6번도 하세요. 6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A번은 A번이네. A번 맞나? 네, 5번은 다 하셨을 것 같아서 5번을 마무리하죠. 지역 사회니까 뭐부터 시작해? 알려주고 있네요. 커뮤니티즈. 아이고 한국어로 했네. 커뮤니티즈. 예, 커뮤니티즈. 그다음 뭐뭐를 해왔대요. 연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해왔다라고 해서 근데 여기 동사의 have를 주긴 하거든. 그죠? 그 다음에 have 다음에 뭐라고 써?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병렬을 갖고 오는 거지. have not only 연구했을 뿐만 아니니까 not only studied. 그죠? 네. studied 뭘 연구했대? 수도 체계라는 게 어디 나와? 아 수도가 그 물이군요. 물 우리 수돗물 할 때 water system 그죠? 네. 거기까지 됐고 water system 아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카운터블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여기다 s를 붙여야 돼. 혹시나 혹은 더 water system이라고 해도 맞게 하시는데 의미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기 때문에 시스템즈 s를 붙이는 게 맞긴 합니다. 시스템은 셀 수 있는 명사야.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but also 재정의 하다가 뭐야? 알려줘? redefine이라고 나오네요. redefined 지금 studied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but also 얘네도 그 병렬 구조 아니냐? not only but also도 병렬이에요. 그래서 redefined 그 다음 뭐야? 현명한 사용이니까 그렇죠. wise use 사용이라고 그냥 usage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use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는 않고 우리가 나돈이 버돌수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봐봐. 예. 지역 사회를 로컬 커뮤니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3글자가 돼요. 네. 그러면 커뮤니티는 어디로 갈 거야? 어떻게 들어갔어? 네. 커뮤니티가 주어져 있는데? 아 지역 사회가 로컬 커뮤니티 아니에요? 로컬 커뮤니티도 괜찮죠. 근데 여기서 그냥 커뮤니티로 얘기했고 글자 수를 맞추다 보니까 응.
됩니까? 빼도 되지. 올소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 로컬 커뮤니티를 썼으면 올소를 빼도 되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사하기 때문에 이 올소는 쓰라고 안 나와 있으면 빼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문법상으로 것을 빼는 경우는 간혹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문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쓰는 시간을 되게 막 많이 주진 않아. 조금 타이트하게 선생님이 드리는데 그러더라도 꼭 써보시고 확인하시고 집에서는 과제할 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 조금 줄여서 줄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꼭 한번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셔야 되고 야 아직 싸지 마. 오늘 했던 거 빨리 기억해봐. 가정법, 혼합가정법 했던 거 기억나? 네. 진짜 기억나? 네. 네. 그 다음에 뭐 했어? 간단한 거지만 스타, 목적어 from, 그지? ing 그냥 간단하게만 쓰기 여기 쓰지 않을 거니까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자, it takes 후부정사 시간이 걸리는 거 주연아 보고 있니? 그 다음에 가목적어 아 정말 홍도가 좋네요 이건 분사 구문 그렇지 그 다음에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끝까지 해야지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명사죠 명사 ing냐 pp냐 됐어? 그 다음에 뭐 했어? 내가 가져와놨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 가서 꼭 정리를 하라고 be likely to 부정사 그리고 ing to 다음에 ing dedicate 이런 거 알려줬지 그거 참고하시고 전치사로 쓰는 to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야 그 지금 나돈이 머더슨은 안 쓸게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했던 거 꼭 기억을 하셔서 복습하시고 예. 언제 어디서 이런 게 나온다면 우리 학습했던 내용으로 글을 잘 쓰기를 바란다. 알겠지? 다음 시간에 그거 외워. 데디케이트 투 이런 거 외워봐. 네. 예. 예. 네네. 아, 이거 과제가 어떡하지? 네, 가세요.